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안 무섭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너무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선배분이 있었는데, 그 선배 소방관 분도 엄청 났었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안 무서웠냐고, 그렇게 불 속에 뛰어들고 그러시냐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대요. 무섭다. 나도 무섭다. 그리고 내가 샤라 선생님도 그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나도 아파 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무서운데 내가 그 무서운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거에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은 무서운 감정이 틀림없이 나한테도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곳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무서움이 약간 거리감이 있게 보기 때문에 더 컨트롤이 되는 거고, 절대 무섭지 않지가 않다는 거야. 그렇게 막 용맹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서 저 요가적인 얘기 저거 봐 저거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애들은 관심도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혼자서 막 그래서 듣니 안 듣니? 막 이러면서 또 일단은 그거 들으면 그것도 그러면서 또 내 인생 영화가 다 저 대사 봐라. 막 요즘에는 그 모든 영화가 요가에서 그 메커니즘이 나온 영화들이 진짜 많다는 거를 엄청나게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저 요가적인 저 내용 보라 막 이러면서 그런 재미로 영화를 봐.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저번 주에 그거 쓴 거 2차적으로 쌍키아를 끝내는 못 들어가고 끝났잖아요. 이제 쌍키아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몇 페이지를 할 거냐면, 그 쌍키아는 좀 여러 번 들어야 되기도 하고 용어는 좀 알아들어야 돼서 그거 한번 필기하라고 그때 말씀드린 거고,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은 스바드 야야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가에서는 스바드 야야라고 안 읽고 V를 묵음 처리하면서 스와드 야야라고 원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스바드 야야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스와드 야야는 실제와 비실제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구별하기 시작하는 이 작업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문헌인 베다에 대한 연구 혹은 자기 자신 육체에서 자아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탐구를 의미한대요. 스와드야야라는 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혼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혼자서 그냥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막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말도 안 되는. 가서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실제는 진짜로 있는 거고 비실제는 허상, 망상.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그 뇌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 망상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거를 잘못하면 실제인 것처럼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고통이 올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한 적 되게 많죠. 아닌데 나 혼자서 오해해가지고 삐지고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하면서 막 뛰쳐나가고, 근데 걔는
뭐야 이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 아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막 혼자서 엄마 혼자서 막 자식한테 그런 경우 되게 많고 남편한테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이거를 계속 그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하면서 아 이거는 실제구나 이거는 비실제 허상이고 망상이구나 이런 것도 구분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점점 뇌가 심플한 쪽으로 가게 되고 시끄럽지가 않아요. 뇌가 엄청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특히 일 안 할 때 집중 안 하고 그냥 쉴 때 제잘제잘제잘제잘제잘제잘제잘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될 정도로 엄청 시끄럽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다, 그러니까 배다는 경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 배다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을 연구하고 그거를 육체적인 것과 영혼적인 것을 다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 비실제와 실제를 구별하는 그 식별지가 열린다. 그 스와드야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과학 탐구는 그래서 이 아yen가 선생님도 그렇고 샷고인가 무슨 굉장히 이런 거 요가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이 요가를 영적인 과학 탐구라고 얘기해요. 과학이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계속 왜냐면 분석해서 쪼개서 탐구하는 과정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와닿거든요. 과학이란 얘기가. 그것도 이 뇌를 탐험하는 과학이라는 거지. 영적인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격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스와드야야는 동요를 막기 위한 감정애가 지금 빠진 거예요. 감정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의식의 고요함이 찾아든다. 이게 바로 이게 평정심, 우리가 원하는 사마디 상태, 사마디, 삼매, 고정점,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진짜 육체만 써서는 이걸로 갈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한 타파스의 측면들 외에 이 단계에서 요가의 꽃잎들을 프라티아하라. 프라티아나는 재감, 자기 안으로 감각을 수렴해 들여오는 것. 그러니까 억제하고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감각들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그것. 프라티아하라와 다라나로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래서 그 편도체 전전두엽으로 전환하는 게 계속 빨라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고요함, 그 고요함, 평정심의 상태로 빨리 전환할 수 있게 되는 지성적 사유 습관이 계속 길러진다고 해요. 글씨를 읽는 게 그만큼 산만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쭉 밑에는 읽어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가 이제 쌍키아예요. 쌍키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2장 19절에서 파탄잘리는 구별이 가능한 물리적에다 밑줄 2개, 구별이 가능한 물리적 뚜렷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셰샤라고 산스크리트어로 이거 산스크리트어 비셰샤예요. 라고 분류를 하기로 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구별이 가능한 물리적 뚜렷함. 그러니까 실제죠. 앞에서 내가 스와드야야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진짜로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형태, 구별이 가능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특징들과 존재를 구성하며 변형되어 개별자를 본체의 상태에서 이르게 하는 구별할 수 없는 미묘한 요소들이 아비셰샤예요. 얘가 아비셰샤라고 읽어요. 여기 앞에 너무 어렵죠, 이거. 특징들과 존재를 구성하며 변형되어 개별자를 본체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구별할 수 없는 미묘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 약간 미묘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그게 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원소에서부터 이게 계속 분화되는 것을 배우는 25 전변? 쌍키아, 그래서 25 전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변하는 과정에서 그 미묘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그거를 맨 앞에 여기 20페이지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에서부터 가로쳐가지고, 미묘한 아비셰샤 요소들을 구별하여 밝혀낸다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가로를 치세요. 여기에다가 쓰세요. 쌍키아 25 전변하는 과정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비셰샤, 아비셰샤에 대한 내용을 따로 내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었어. 이제 이거 배우면 진짜 뜯어보기 시작한다. 나를 뜯어보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렵게 썼냐고요? 어려워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게 이 사람은 더 많은 걸 알거든요. 그냥 미묘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미묘한 거야 라고 얘기해서 끝낼 수 없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이거 아인가 선생님이 지으셨고 이거를 번역한 거죠. 그거를 번역해서 쓴 거죠. 우리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영어도 번역해 놓으면 진짜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엄청 다양하게 번역을 해서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어렵게 해 놓은 편도 있어요. 그대로 이제 직역해서 적어 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의미화해서 제대로 자기가 엄청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쉽게 풀어낸다는 건 그만큼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지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구나. 얼마나 연구를 해야지 이걸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거로는 니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이걸 보고 나는 그렇구나 하면서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비셰샤는 특수성, 개별성이라고 그냥 적어 놓으면 되세요. 그리고 아비셰샤는 공통성, 일반성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칠판이 안 보여. 눈이 안 좋다, 이 사람. 안경을. 비셰샤, 글씨 더 키워.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비셰샤, 아니야, 키울 수 있어. 가로. 또 좋아. 엄청 좋아. 가로. 글씨 크게. 32까지 올리겠어. 좋아.
기능이 진짜 많이 발달했어, 세상에. 아니, 나도 선생님이 그때 이제 하는데 글씨가 너무 이게 안 보여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읽는데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적었죠, 이거.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감은 있죠. 아, 특수성, 개별성. 얘는, 이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종으로 보면 사람이잖아요. 우리 네 명 다. 사람. 공통성이죠. 일반성이잖아. 근데 사람 안에 미지님, 승희씨, 그 다음에 자영님, 개별성이 있죠. 다르게 생겼잖아. 이걸 개별성, 특수하죠. 특수성. 응, 확 와닿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더 어원적으로 들어가고 조금 더 여러 번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또 의미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비셰샤는 산스크리트어로 비셰샤에서 특수한 것, 특정한 것, 개별성, 특징, 차이 등의 뜻을 가진대요. 같은 인간이지만 서로 다른 차이가 있고 특징이 있죠. 눈이 동글동글하다거나 눈이 쫙 찢어졌다던가 허리가 길다던가 뭐 가슴이 예뻐서 이렇게 풍만하다던가 다리가 1대1로 저처럼 항상 1대1 비율로 짧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이 그 사람의 개별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비셰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철학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철학적 의미로 보면은 일반적인 공통적인 것과 대비되어 개별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구별짓는 특수성 또는 개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면 예를 들어 소라는 공통적인 종이 있는데 각각의 소의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아까 우리는 우리를 표현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제 선생님은 소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죠. 크기, 색깔, 성격이 다르네? 그런 걸 가지고 얘는 이름을 막 지어주기도 하죠. 여기는, 칠순이, 얘는 남순이, 뭐 이렇게. 그냥 노란이 파랑이로 하시죠. 노랑이, 파랑이 이럴 수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얘는 크니까 큰 소, 작은 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성격이 밝으면 뭐 밝은 소, 소심한 소, 막 이렇게 흰 소, 검은 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셰샤를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상키아 철학으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상키아 25 원리 중에 미세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단마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후에 얘네들을 원소화해요. 미세 요소들 안에 원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학 같죠? 원소가 최고로 작은 단계로 분화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물, 불, 공기, 흙, 공간, 에테르 공간 등이 서로 다른 개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뒤에 또 설명 들어갈 거예요. 아비시에사가 나왔죠. 아비시에사. 발음 약간 욕 같지 않아요? 그래요? 기억이 확 남게. 아는 이게 부정 접두사예요. 그래서 쉐샤에다가 아가 붙었어요. 그래서 특수성이잖아요. 비쉐샤가. 그래서 아비쉐샤는 특수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에 엄청 남게 이렇게 해주신다. 와, 엄청나지 않아요? 뭐 이래. 엄청 좋아해, 나는. 공통성이고 얘는 비개별성이에요. 차이가 없어. 일반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철학적 의미를 또 보면은
철학적 의미는 모든 개별적인 차이를 넘어서 여러 사물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 즉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본질로 존재할 때의 상태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디 갔어? 제일 작은 단계 개별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물, 불, 이 진짜 작은 진짜 그 원소로 들어가면 물, 불, 공기, 흙, 공간 이걸로 만들어져 있대요. 사람도. 근데 이 아비세사는 공통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존재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고 상키아 철학에서 보면은 여기 했나요? 여기 했죠. 미안해요. 흙, 공간 여기 했어요. 내가? 안 했죠? 안 했어요. 샹키아 철학에서 이제 미세 물질 이전 단계에 미세 5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뚜렷한 개별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 즉 아비세사의 상태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모든 냄새, 모든 소리, 그러니까 그냥 냄새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냄새별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뭐 어떤 냄새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걸 하나로 통틀어서 그냥 모든 냄새라고 우리가 냄새야 이건 이렇게 공통 지을 수 있죠. 소리도 이거는 소리야. 그러니까 소리도 큰 소리, 작은 소리, 뭐 노래에 따라서 뭐 감미로운 소리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걸 하나 통틀어서 모든 소리, 이건 소리야 이렇게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아비시에사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 흙, 공간 등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성질을 갖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공통적이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미분화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좀 돌릴 때 내가 크기를 키우니까 딱 좋죠. 머리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셰샤는 이 손은 검고 저 손은 흰색 서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약간 뿌라크리티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고 자연에서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상태. 그래서 구별되고 드러난 감각 가능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비셰샤 얘는 공통된 이라는 뜻이어서 모든 소는 네 발이죠. 그죠? 하나의 공통된 내용이죠. 사실이죠. 이것도 모든 소의 공통된 차이 없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래요. 아비셰샤. 그래서 아직 개별화되지 않은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프라크리티의 상태를 얘기하고 감각에 드러나지 않지만 존재하는 잠재적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뭐야. 잠재적 상태? 존재하는 잠재적 상태? 뭐야. 이제 계속 여러 번 뒤로 가면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상키아 철학에서 비셰샤와 아비셰샤의 위치 및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좀 어려워지는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까? 여기는 상키아를 하고 할게요. 이 비셰샤, 아비셰샤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됐죠? 네. 이거는 좀 상키아를 알고 들어야지 조금 더 들릴 거예요. 왜냐면 상키아 측면에서 비셰샤, 아비셰샤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키아를 모르는데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여기까지 지금 내용, 아까 가로친 내용까지의 내용을 아비셰샤와 비셰샤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샹키아를 들어갑시다. 샹키아 그것을 펴보면 내가 그거 보여드린 거 이거 창을 2개 띄울 수 있어. 잠깐만.
맘맘맘맘. 이렇게 작게 하면 안 보이죠? 이거 지금 쌍키야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있죠? 자료. 편집도 할 수 있나? 여기 노란색이랑 이 빨간색 보이죠? 위에 거 아래 거 보면 쌍키아는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구성 요소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여기 위에 있는 푸르샤, 프라크리티예요. 푸르샤, 프라크리티. 그래서 그냥 이들의 공식이고 메커니즘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명명화한 거예요. 언어로 명칭화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해야지 이거를 쉽게 내가 공식화할 수 있고 이걸 체계화해서 내가 계속 대입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명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진짜 푸르샤 있어요? 프라크리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철학적이지 않고 너무 과학적이어서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처음에 근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 맨 처음 기수 1기에 들었을 때 진짜 이게 있나 하고 계속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졸렸어요. 저게 뭐야. 막 짜증이 나고 뭐야. 그냥 외국어 계속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뭔가 다시 듣고 싶은 끄달림이 있었어. 그래서 또 들었어, 두 번째. 그러니까 조금 더 들리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나눌 때도 몸하고 물질, 몸은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그거랑 똑같아요. 푸르샤, 프라크리티가 이 푸르샤는 순수 의식 참자, 그래서 정신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프라크리티를 물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몸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우리 이 철학은 이런 거야. 모든 것을 하나로 단정 짓지 않고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것을 보고 이것을 그 안에 깊이 뭐가 있냐. 이게 다른 걸로도 명명화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국어 국문과 하신 분들은 그런 게 되게 이게 하나를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근데 그렇게 할수록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고 더 미세하게 이것을 쪼개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노는 약간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 언어를 가지고 놀아? 그냥 몸이면 몸이지.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몸, 답을 내놔, 맨날. 그래서 답이 뭔데? 맨날. 머리 아프다고. 그만 생각하고 싶다고. 진짜 똥멍청이, 진짜. 그래서 이 푸르샤가, 근데 이 푸르샤를 그냥 이렇게 정신이라고
딱 규정지어서 볼 게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프라크리티도 물질, 그냥 물질 땅 그냥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안에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있고 물질적인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몸이 있고 우리 육체 안에 몸이 있고 정신적인 게 있고 물질적인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더 보여야 되는데 안 돼. 그러지 마. 아니야. 그러지 마. 너 자리 바꿔. 진짜. 나 지금 화날라 그래. 가만 있어. 너 일로 와. 너 곤란해. 뭔가 이상해. 왜 안 오는 거야? 커서 키우면 돼. 아니. 내려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심각해요. 왜 안 했어? 놀고 앉았다 진짜. 아 진짜. 아니 글씨라 두 면이 이게 이리 와 진짜. 너 한 번만 제발 부탁이야. 됐어. 아니 다가 보여야 된다. 아 진짜 글씨가 너무 커. 열심히 때리세요. 아니 난리 났다.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건 뭐야? 어떻게 뭐야? 시간 없어요. 알았어 미안해요. 너무 웃겨. 싸우고 있어 지금. 세로. 에이 세로로 해. 아 가로로 해야지 이쁜데. 아 그래 세로로 합시다. 보이죠? 다 됐어. 아, 이게 글씨가 여기 갇혀져서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그런 성질이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이 자연에 이게 사회에 그러니까 프라크리티랑 푸르샤가 둥둥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얘네가 그냥 둥둥둥 이렇게 떠 있어. 이 애들이 근데 그 옛날에는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약간 의문이 들지 않아요? 뭐 그냥 그냥 이렇게까지 사유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굳이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신적인 것이냐 물질적인 것이냐 추상적인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냐 막 혼자서 막 이게 사유를 하는 거야. 데카르트에서부터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신과 물질을 나누면서 이 이분법적으로 얘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구조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만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도 야만에서 문명으로 가면서 구조화하는 걸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 안에 있는 것도 이 뇌 안에 있는 것도 구조화해서 이렇게 쪼개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고 이게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구조, 사유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마르크스가 이걸 잘못 갖고 가가지고 물질론자적으로 이게 변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까지는 깊이 있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알려줄게요. 푸르샤는 그래서 정신이고 얘는 가만히 있기를 좋아해요. 가만히 있어요. 있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전변하지 않아. 그래서 브리띠를 작용이라고 하는데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얜 영원한 애야.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거를 행복이라고 여기잖아요. 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가 왜 사랑한다고 했어? 왜 변했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마음이 왜 변했냐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행복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늙어서 변해서 죽는 것도 사실 고통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긴 하죠. 얘는 전변하지 않고 작용이 없어. 교정되어 있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더럽지 않다고 봐요. 갑자기 더럽지 않아? 그냥 그렇게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워 이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색깔이 나는 흰색인데 스며들지 않는 거야. 흰색 스크린하고 얘기하면 되게 극명해요. 그 흰색 스크린에서 영화가 막 나오고 있어요. 전쟁 영화가 나와 있어. 근데 막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고 피가 흘리고 막 이래도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흰색 스크린에 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오염되지 않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오염되지 않는 그 순수 자아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맑고 밝은 빛을 발한다고 해요. 광인이래, 광인.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이 안에 이 빛이 다 있어. 근데 이것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 있는데 보지 못한 상태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 그래서 뿌라크리띠라는 애가 조금 더 크게 물질적이어서 더 많이 빨리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찾아가는 길을 하고 있는 거야. 요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 빛을 싸고 있는 것이 뿌라크리띠라고 봐요. 얘네들이 지금 이 상키아파, 이 포르샤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프라크리띠가.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 프라크리띠도 근본 원질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헷갈리죠. 얘는 그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는 거야? 근본 원질이면? 근본 원질? 응, 근본 원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한다고 했는데 근데 변한다고 했는데 또 근본 원질이래. 그럼 변하지 않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게 근본 가지고 내가 변하는 게 근본이야. 아니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보는 이유가 얘가 전변을 하기는 해요. 얘에서 나와서 막 전변을 해서 새끼를 계속 나와. 전변을 계속 해. 그런데 얘가 다시 전변했던 애가 여기까지 전변을 했던 애가 다시 막 환원해서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잖아. 그러면 얘는 그대로 원래 순수 상태, 변하지 않을 때 상태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근본 원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막 파고들어서 이해가 안 돼? 새끼를 해서 계속 얘가 변해. 분화해서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왔다가 얘를 다시 거슬러서 다시 환원해서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 다시 환원해서 돌아오면 얘는 그대로 그 상태로 원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환원해서. 그래서 전변을 하지만 얘는 그래도 근본 원질로서 전변을 안 하는 상태로 있거나 환원을 해서 돌아오면은 푸르샤하고 또 얘를 대등하게 봐요. 두 개 자체를 대등한 어떤 큰 요소로 봐요. 돌아왔을 때는 또 대등해. 근데 다시 얘가 또 전변을 하면 진짜 수도 없이 이게 얘가 여기가 24개, 여기가 23개, 5 이렇게가 되는 거죠. 여기 5 해서 이게 5, 4, 20, 21,
22, 2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 학파야. 얘네들이 숫자를 좋아하는 학파였어. 또 수를 수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또 나는 약간 재밌었어. 약간 그리고 또 과학스럽잖아. 그래서 또 살짝 재밌었어. 그래서 언어랑은 좀 안 친한데 과학하고 수학 하니까 좀 약간 뭐지? 막 하면서 이러면서 또 막 그랬다. 또 계속 설명해 줄 거예요. 조금 처음 들으면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들으면 여러 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전변이 없을 때는 그래서 얘를 근본 물질로 그대로 세상에 둥둥둥 떠 있어. 근데 이 안에 씨앗을 품고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발화할 수 있는 애야. 언제든지 전변을 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프라크리티는 두 가지 색깔을 띄어요. 전변을 했냐, 환호를 했냐, 약간 그냥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그냥 부글부글부글 언제든지 막 조금이라도 누가 건들면 이렇게 팡 할 것처럼 그러고 있는 애라는 거죠. 언제든지 전변이 가능한, 그래서 이 애가 물질의 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게 프라크리티야. 근데 또 여기서 좀 한번 얘가 또 이제 좀 복잡해요. 이 두 가지 색깔이 있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프라크리티가 그렇게 전변을 많이 해. 진짜 전변을 많이 하는데 단일한 원리로 전별을 해요. 그 어떤 사람도 생로병사를 어길 수도 없고 생로병사가 없지도 않아.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변은 하지만 단일한 원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프라크리티를.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또 내려오면 이게 이제 설명이 이제 지금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푸르샤하고 프라크리티가 이 세상에 둥둥 이렇게 막 떠다녀. 전변하기 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얘가 갑자기 푸르샤가 프라크리티를 갑자기 쳐다봐. 쳐다보는 순간 빅뱅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거를 이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얘네가 33.3333 하면서 기운이 똑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태극 이런 문양처럼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3등분 돼 있는데 균형이 똑같이 이루어져 있을 때 평안하고 이게 관찰자의 상태인데 갑자기 푸르샤가 프라크리를 쳐다보는 순간 빅뱅이 팡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걸 푸르샤가 남자인가? 그죠? 남자 여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갑자기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터지면서 프라크리티가 갑자기 전변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쓰리구나가 이 3333 하는 애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고가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얘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명명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 뇌 안에서 이 작용이 신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균형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사트바는 약간 선하고 순수하고 균형, 평화 이런 느낌이 있고, 라자스는 열정, 활동, 욕망, 움직임을 표현을 해요. 그거에 담겨져 있는 그 이미지 같은 것이 그래요. 그래서 타마스는 보통 어둠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라자스는 이런 것도 다 얘기하긴 하지만 제일 많이는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트바는 순수함을 제일 많이 얘기하죠.
어둠이라고 제일 많이 표현하기는 해요. 근데 쳐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치면 다 나와. 구글 너무 좋아. 사랑스럽다. 모르는 걸 다 알려준다. 내 선생님이야.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바로 그 물어보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고통이 이렇게 시작되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고통이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고통이야. 그래서 전변입고로 고라고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환원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뭐 이 식물은 감정까지는 있지만 사유의 구조가 없어서 붓띠가 없어, 얘네는. 붓띠는 우리는 지성지혜라고 얘기해요. 얘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붓띠가 나오게 돼요. 붓띠. 붓띠에 대해서 살짝 이제 설명하고 갈게요. 붓띠는 여성 명사로 하면 붓띠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성 명사로는 붓다라고 해요. 붓다는 부처님, 붓다죠. 그래서 왜 이분이 붓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프루시아, 프라크리티, 이분들은 이런 약간 신성시하거나 약간 진짜 실제적이지 않은 거, 약간 신비스러운 거, 이런 거를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딱 인간에서부터 나는 인간까지, 여기가 인간까지고, 여기는 사실 조금 더 추상적이잖아요.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나는 다 해탈했다라고 해서 인간 수준에서 다 깨달았다 해서 붓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형이상학적인 걸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적인 신비스러움, 신을 믿고 뭐 이런 거,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나는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이제 붓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붓띠의 기능을 알아봅시다. 붓띠의 기능. 얘는 지성, 지혜, 거울, 조명, 깨달음, 식별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정력이에요. 그래서 지성이 없어. 지성이 있어야지 결정을 잘한대요. 결정을 진짜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그지 않아요? 뭐 물어보면은 내가 하다못해 마이스를 할 때 테라피 하고 하실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얘기해도 계속 나를 쳐다보고 네가 결정해라. 이런 눈빛으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시거든요. 당황하는 거야. 결정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붓띠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정력이 좋아져야 돼. 우리는. 요즘에 그 자기계발서에 보면은 지성이 없으면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번뇌에 차 있으면 결정을 못하는 거죠. 모르겠어, 나는 몰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모르겠어를 외치다가 짜증나로 가죠. 나는 모르겠어, 짜증나. 막 이렇게. 그게 번뇌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정을 못하니까 행위도 못하죠.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없고 결정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없어지면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성은 감정을 덮어준대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 보면은 엄청 기복이 심하죠. 이랬다 저랬다가 그냥 말도 못하죠. 근데 이게 디폴트야. 나도 그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인간적이고 지성적으로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적인 사유 습관이 너의 번뇌를 없애주고 행위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뭐든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 완벽주의가 진짜 다 망치는 거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완벽을 위해서 뜸을 들이는 거래요. 엄청 감정적인 거래요. 그게 진짜. 완벽주의가 진짜 완벽한 게 아니고 감정적이어서 그걸 행위를 못하는 거래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본 거. 저 사람이 그런 쪽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 몰랐어. 몰랐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와, 신기하다. 내가 이거를 할 줄 알았었나? 원래 이거를 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나만 알고 그냥 쏙 넘어가려고 그랬다. 너무 힘들어서. 설명을 할 수 없어. 무서워. 막 설명하는데 막 맨날 무서워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맨날 밤새 고민. 그죠? 모르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아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이렇게 나한테 그 설명해 주는 거를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아니라도 혹시라도 틀리게 얘기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하는 건 둘째치고 잘못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다? 붓기의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만 기억해라. 그렇지. 됐어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조금 알아야 될 게 붓띠가 개인적인 지성이 있고 거대한 우주적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하트로 변해요. 붓띠였다가 마하트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적 지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은 한 번 환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을 한 번 해서 끝나서 해탈로 바로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 번 거듭해야 돼요. 그래서 전변했다가 다시 환원했다가 또 전변했다 환원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흔들려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그걸 여러 번 해야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나 뭐 이렇고 당금질을 여러 번 해야지 진짜 보석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개인적 지성이 아닌 마하트 거대한 위대한 우주적 지성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 번 반복하는 거를 절대로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스와디아야 여기 나오죠. 아까 잠깐 했었던 걸 똑같은 건데 스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와디아야 스승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탐구하는 것. 그래서 나만의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우주적 마하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환원을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육체만 계속 해가지고 매트에서 해탈을 해. 그리고 나가서 다시 또 전변을 하면서 막 하고 다시 매트에 와서 환원을 해. 다시 또 나가서 전변을 해. 그리고 매트 안에 들어와서 다시 환원해. 계속 윤회를 하는 거야. 돌려막기 땜빵. 그거를 마침표를 찍으려면 경전 탐구를 해서 마하트로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경계의 확장, 세계관이 넓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봐. 경험을 엄청 많이 했어. 경험치가 여기야. 그게 근데 자기 안에서만 계속 깨달았어. 너무 깨닫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류가 생길 확률이 엄청 높아요. 봐봐. 성공을 했는데 똥꼬집 장난 아닌 남의 말 전혀 안 듣는 고집센 사장 생각해봐봐요. 틈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틀리고 나만 옳다. 그 자기 에고 안에서, 자기 세상 안에서 경험치가 엄청 많은 사람으로. 근데 이 사람 만약에 세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면 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거밖에 없고, 자기 틀, 만약에 설렁탕집 사장이야. 그걸로 성공했어. 3, 40년 했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어. 근데 갑자기 세상이 변해가지고 설렁탕을 안 먹는 세상이 됐어.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도출해냈다면, 거기 안에서 도출해내서 공식화해서 뭘 만들었다면, 세상이 바뀌어서 그 설렁탕을 안 먹더라도 다른 걸로 충분히 바꿔서 뭔가를 다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야. 봐봐. 그리고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학원에서 암기식 교육을 막 그냥 때려대잖아요. 그럼 기능이를 만드는 거야. 그럼 생각을 못해. 생각을 못하게 만든 거야. 기능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 지성적인 사유를 들어가서 책을 읽고 뭔가를 계속 다방면, 이 하나를 봐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출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거든. 그것을 해서 이해력을 갖췄을 때 진짜 이 에고와 아함가라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지 않는 공감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공감력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력이 엄청 좋겠죠. 그러면 삶의 생명과 질량이 좋아지니까 얘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어린 애들 말이야. 그래서 논술을 해야 된다. 막 이거죠. 논술을 가르쳐. 다른 거 막 때려붙는, 물론 수학과 영어도 중요하게 외우기식으로 자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를 던져주고 계속 얘를 미친 듯이 계속 한 가지를 계속 이거를 풀려고, 몰입이란 저 책에서도 그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며칠 동안 풀게 한대요. 그 하나를. 그때 비로소 이게 뇌가 한번 확장돼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단순히 외우기식으로 막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린 진짜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답을 골라라, 맨날. 답을 골라라. 그리고 주관식도 단어 하나 이렇게 띵 쓰는 거, 문장으로 쓰는 것도 없었어. 그런 교육이어서 참, 정체성을 알 수가 없잖아. 나의 정체성. 자의식을, 나를 모르잖아. 그래서 개인적 지성이 우주적 지성으로 갔을 때 통찰이라는 게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찰이 열리는 거예요. 12번 정도 전변 환원을 반복하고 자기의 물론 경험치도 쌓여야 돼요. 경험치가 쌓인 곳에서 경전 탐구,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보편화된 것을 공부를 했을 때 자기 세계관에서 좁은 곳에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넓어져서 개인적 지성이 우주적 지성으로 가면서 통찰이 열린대요. 그것을 직감이 아니라 직관이라고 해서 관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관. 직감하고 틀려요. 나는 왠지 이럴 것 같아.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거. 공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가는 진짜 공식 체계 이런 거 엄청 좋아했다는 거 우리 배웠죠? 저분 자료 안 줬어.
5대 5U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여기를 좀 설명해 줄게요. 여기 붓띠하고 잠깐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정신 차리고 있죠? 5대 5U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거야. 5대 5U는 5대는 쥐수, 합풍공. 얘는 제일 거칠고 큰 원소예요. 제일 쪼개어 들어갔을 때 거칠어. 제일 거칠어. 제일 육체적이고 그리고 제일 개별적인 거죠. 얘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근데 5U는 여기에서 뚫고 올라와서 조금 더 얘보다 미세한 원소예요. 그래서 5대 5U가 열려 있는데 얘를 이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얘는 행위기관, 그 다음에 행위기관, 얘는 감각기관. 오작근, 오지근이라고 해요. 그죠? 손, 발, 발성, 항문, 생식기, 얘는 행위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들, 눈, 코, 귀, 혀, 피부, 얘는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이 5대 5U가 막 이렇게 널려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과 행위기관이 얘를 맛보고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경험한 정보와 자극을 종합 정리하는 애가 이 마나스라는 애야. 우리한테 있는 마음하고 의식이에요. 얘가 이 경험을 해서 얘네 둘이 경험을 해서 얘네를 경험을 해서 마나스가 종합 정리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딱 보면 얘는 내가 마일드한 거야. 아닌데 얘는 엄청 거칠고 폭력적인 거네. 자기가 경험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맛을 봤을 때 거칠다. 얘는 막 이거 커피 이거 맛봤는데 혀가 들어왔어. 혀가 이제 맛을 봤는데 얘는 약간 산미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마나스가 얘를 종합 분석 정리를 해요. 그 작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나를 알아차리는 재료가 돼요. 나를 알아차리는 재료가 돼요. 빨간 표시해야 돼. 또 이상. 중요해. 나를 알아차리는 얘네가 재료야. 근데 요가에서는 아시탄가 요가 8단계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야. 그 단계 안에서 계속 수련하면서 원래 이걸 대입해서 나를 알아차리는 수련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가를. 적었어요? 내가 이제 적기도 하긴 하지만 자료를 보내주기도 할게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를 배우고 요가를 하면서 하나하나 실제로 경험하고 이것을 해탈로 가져가게 하고 이 통찰 직관이 열리는 뇌를 만들고자 한 게 아시탄가 요가야.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운동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요가 수트라라든지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진짜 육체잖아요. 육체만 쓰고 끝나게 되는 거 맞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입을 뚝 내밀고 있어요, 승희 씨?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얘기해요.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붓띠가 지성이 있고 이 지성이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붓띠가 있어. 그 다음에 지성이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 이가 아함까라예요. 근데 아함까라 자체도 상키아 요가에서는 중립으로 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냥 나라고 인식하는 그냥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야. 기관.
얘는 중립이고 그냥 기관이야. 나를 인식하는 기관. 그래서 근데 이제 붓다 이분은 무아를 자꾸 얘기해서 그럼 내가 없는데 뭔 회의를 합니까? 무아라고 자꾸 얘기해요. 무아가 이해가 돼요? 나도 무아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함가라를 나를 느끼는 자의식이어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중립이고 기관이다. 이 자의식이 이 사트바로 진짜 뭐 하는 거야? 사트바로 가서 오직근 오직근이래. 오직은 오작근 네, 작근들이 이제 경험을 해. 그럼 마나스가 감수작용을 해서 종합 정리를 하죠. 마음과 의식이 끊임없이 하게 돼요. 저거는 예쁘네, 저건 사랑스럽네, 저건 나쁘고, 저건 흰색이고, 저건 검정색이고 막 하면서 계속 매 순간 이 작업을 계속해요, 진짜. 그게 엄청 찰나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하는데 얘가 조금 더 타마스 물질적으로 표현된 게 오유로 이 타마스적으로 가면 그래서 5대는 쥐수화풍공이어서 훨씬 개별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얘가 비셰샤에 가깝겠죠. 아까 우리 배웠던 거에 대입하면. 그죠? 그리고 오유는 미세한 거여서 조금 더 에너지스러워서 얘가 소리, 촉감, 모양, 맛, 향기 얘는 단일성 공통적이어서 아비쉐샤하고 같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크고 물질적으로 갈수록 지수화풍공 개별화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타마스적으로 가면 그래서 개별화된 것이 근데 이제 이 공통된 원리와 속성을 끄집어내서 공식을 만들어 객관화시켜 객관화해서 나의 그 개별성과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을 재파묻히지 않고 계속 객관화시켜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에서 좀 빠져나오게 돼요. 그 아함가라에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좀 빠져나오게 돼요. 점점 이거를 객관화시키는 공식을 이제 알려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비교 대입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5대 5유, 오작근, 오직은 마나스, 붓디 얘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다시 돌립니다. 돌리면 이거를 환원이라고 하고 개별성이 옅어지게 되겠죠. 얘가 제일 센 개별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이 옅어지면서 원리와 속성으로 갈수록 관조자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명명화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들이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다음 거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커피를 좋아해. 커피는 지수, 화풍, 공이잖아요. 커피 자체 진짜 개별적으로 커피잖아요. 커피 개별 제일 지수, 화풍, 공이야. 근데 내가 이 커피를 좋아하는 게 지수, 화풍, 공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혀가 내 감각기관이 먹었어 들어왔어 얘랑 접촉을 했죠.
지수 하풍공하고 접촉을 했어. 내 감각기관이 얘랑 접촉했어. 그래서 그 순간, 내 아함가라가, 커피 좋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얘랑 이제 들러붙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계속 미세화 되는 거예요. 미세화 되면서 나의 아함가라 자의식이 얘네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야. 단순히 커피 자체, 지수화풍공적인 얘 개별적인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혀가 얘를 좋아하는 거라고. 내 감각기관이 얘를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 응. 근데 지수화풍공이라는 게 하나하나 뜻이 있는 거야? 그냥 하나로 부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 뜻이 있어요. 땅지, 물수, 화, 불, 풍, 바람, 공기. 공이 에테르라고 얘기도 하고 공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공기. 그래서 조금 더 와닿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맛이 미세할까, 혀가 미세할 건 당연히 맛보다는 혀가 훨씬 더 미세하죠. 신경계잖아. 미각이라는 신경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한 거예요. 근데 이 미세한 이 신경계가 나만의 호불호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세상인 거죠. 근데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잖아요. 호불호가 좋고 싫냐. 그러니까 또 하나로 대입해보면 내 눈이 시각이 장동건을 봤어. 장동건 접촉했어. 장동건이랑 시각. 잘생겼죠. 장동건 그냥 객관적으로 엄청 잘생겼잖아요. 마나스가 종합정리해서 잘생겼어. 근데 내 쌈스카라 안에는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해. 나는 하나도 안 생겼어. 나는 별로야. 내 아함가라. 나만의 세상에서 내 아함가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장동건 팬들이 무슨 개 미친 소리냐고 난리가 나겠죠.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만의 세상에서는 장동건이 안 잘생겼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장동건 엄청 잘생겼잖아요. 이목구비 뜯어보면. 그죠? 나는 느끼해서 싫어요. 눈 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근데 눈 큰 사람하고 결혼했어? 또 하나 또 대입.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깨부시는 거야.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깨부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봐봐. 또 한 가지. 흙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흙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미생물이 건강하게 해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봐봐. 나는 어렸을 때부터 흙을 엄청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 엄마도 자연에서 자라서 공기도 이렇게 더럽지 않고 이렇게 많이 발전한 문명한 세상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거 툴툴 털어가지고 그냥 먹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까지 막 혐오스럽지 않거든요.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막 청담동 막 이런 데서 살았어. 그러면 지지 난리가 안돼 막 이러면 막 달려들어서 막 더러워 막 이러잖아요. 엄마들이 막 대노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부모의 쌈스카라가 내려오면서 자기 안에 흙은 더러운 거야, 위험한 거야, 지저분한 거야. 이게 딱 박히겠죠. 그러면 흙스러운 색깔, 이런 것도 흙 색깔 장판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죠. 그 쌈스카라 때문에. 그 황토색 이런 거 싫어하고 막 이러다 황토색 좋아하거든? 나 처음에 이거 황토색으로 깔려고 그랬어. 우리 신랑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안 된대. 공간상 그러면 엄청 좁아 보인다고. 공간학상 봤을 때 여기는 흰색으로 해야 된대, 무조건. 나는 근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나. 때 탄다. 난 청소하기 싫다. 나는 청소를 싫어하는 여자라 청소를 잘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요가원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으로 장판을 골랐거든. 근데 우리 신랑은 공간학적으로 이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네가 맞네, 내가 맞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 너는 너만의 세상으로 풀이를 하고 있구나. 난 나만의 세상대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맞아, 흰색 그거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내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내 세상대로 넌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흙은 중립이에요. 더럽지도 않고 얘는 그냥 흙이야. 근데 내가 그 흙에다가 호불호를 넣어서 내 아함가라를 붙여서 고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전변 입고로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전변을 고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변되는 과정을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풀어 헤치잖아요. 그럼 점점 이게 옅어져요. 그것에 붙어 있는 감정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흐려지고 점점 중립으로 가면서 해탈이 되는 게 이 공식인 거예요. 이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키아 학자들이 몸을 쓰는 거를 이때는 하타가 아니었으니까 명상을 해서 계속 자기를 해탈하려고 했던 공식이에요. 공식. 응? 뭐라고? 네? 네? 어딜 봐도 안 보이는데 공식이 아직도 안 보여요? 방금 얘기해줬는데? 아, 다시 얘기해줘야 되겠네. 이게 자기들만의 공식인 거야. 아, 그러면 뭘 내가 좋아해.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접촉했는지 찾아내야 돼요. 눈하고, 여기에 있는 5대 5유 중에, 눈하고 여기 이 모양하고 접촉했어. 그래서 나는 저 모양을 좋아해. 라고 들어갔어. 나는 저 모양을 싫어해. 라고 들어가. 그냥 모양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아, 저 꽃. 종합 분석해서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호불호를 붙여. 이거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함가라요. 그 봐봐. 그게 그거야. 스스로 본인을 낱낱이 분석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공식이라는 거야. 봐, 또 설명해 줄게. 재밌지? 내 거 이거 설명해 줄 재밌지 않아? 재미없어? 하지 마? 나는 국에 있는 건더기를 국물은 안 먹고 건져 먹는 습관이 있어요. 국물 자체를 안 좋아해요. 국 없이도 그냥 밥을 잘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건더기만 건져 먹는 깨작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먹지 말라고, 그럴 거면. 이게 이제 나한테 삼스카라에 있어요. 내 삼스카라에. 어렸을 때 겪은 거라. 그래서 국물을 많이 먹는 것을 싫어해요. 내 머리에 이제 메모리 돼 있어. 국물 많이 먹는 거 천박스러워. 라고 여기에 있어. 아우, 진짜 없어 보여. 개걸스러워. 막 이런 게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필 국물을 엄청 좋아하는 신랑을 만났어요.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신랑을 만났어요. 어머니도 그거 없으면 못 먹힌다. 국물에다 말아 먹어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을 만났어요. 애들 데리고 오면 국에다 말아서 먹여보라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을 만났어요. 나 완전 싫어하거든요. 국물에다 밥 말아, 국에다 밥 말아 먹는 거. 어머, 없어 보여. 뭐 이러면서, 고급지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엄청 웃기잖아요. 국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그런 남편과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고통이 옵니다. 나한테. 읽어봤어요? 근데 하필 또 첫째 아들이 국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깨부신 거 이제 뒤에 나와요. 재밌겠죠? 기대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먹고 있는 거 밥 다 먹고 국을 또 퍼다가 또 거기에다 또 말아. 그 또 먹어. 2차, 3차 계속해. 국을 계속 퍼와서 계속 먹어. 국을 리필을 계속해. 시댁에 갈 때마다 멘붕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거 아가씨도 겨울만 되면 막 국을 한솥 끓여요. 콩국처럼. 계속 먹어요. 머리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나만의 이게 세상에 갇힌 거잖아요. 그 내가 싫어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할 일인가? 그러니까 그죠? 그걸 싫어할 일이니까. 근데 너무 싫더라고요. 내 쌈스카라 안에 그 국물을 안 먹었을 때 야단 맞은 그 어릴 적이 되게 상처가 되게 깊었나 봐요. 난 그거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거 깨부수고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그 밥 먹을 때 야단을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 철학으로 깨부십니다. 남편 어머님이 알러지가 있어요. 목이 붓는 알러지가 있어요. 목구멍이 되게 피부가 되게 예민하겠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천천히 앉아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감정이 그 전에 분리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보려면. 목이 많이 붓는 사람들은 목의 피부가 되게 예민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목 넘김이 안 좋겠구나. 분석을 합니다.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국물 안 먹는다고 구박을 엄청 많이 줬기 때문에 내 쌈스카라에 국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 그들이 저러는 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나도 이해를 했어요.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감정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국물을 줍니다. 국물 하나만 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국물 하나만 던져줘도 반찬이 하나도 없어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둘째 너무 먹는데. 근데 나를 닮은 국물 안 먹는 둘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물 말아서 이제 잘 먹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둘째가 국물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한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 왜 국물을 안 먹니? 나 귀찮게. 내가 반찬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상케아에서 재밌죠? 재밌어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나의 아함가락이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별로 점점 없어진다. 그 얘기 계속 애썼던 거 혹시 기억나요? 좋고 싫음의 호불호가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그냥 그런가 보다로 뭉뚱그려서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낱낱이 이거를 파고 들어가서
소시름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그걸 먼저 알아차림을 해야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좋아해 커피 이러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구나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자제시켜라. 저분 자제시켜라. 너무 즐거웠다. 또 철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지. 엄청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냥 아유 그런가 보지.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뭉뚱그려서 약간 회피, 도피, 억누름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일단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파고 들어가요. 저기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자기 엄마, 부모한테서 받은 쌈스카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쌈스카. 부모, 그 무의식의 세계에 깔려 있는 것을 이제 쌈스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만든 세계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에 깔려 있는 쌈스카라가 있어요. 그럼 아가랑 쌈스카라는 다 반대되는? 아니요, 반대되는 아니에요. 다른? 네, 좀 달라요. 그 만들어진 것 자체가 다르죠. 아함가라는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 자의식, 자기 자신,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좋아해.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약간 바운더리 같은 거, 틀 같은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했잖아. 아함가라가. 아함가라, 에고, 막 이런, 나는 못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몰라?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거. 내가 누군지 몰라? 너 나 몰라? 내 성격 몰라? 막 이러는 거. 이제 쌈스카라는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나는. 내가 그러는 줄을 몰라.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하는 줄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더 어렵겠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그거 안에 그 자의식 안에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 그 안에 더 깊이 보면 쌈스카라가 깔려 있어요. 봐봐. 왜냐면 5살까지를 이제 부모한테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베이스로 세상을 봤을 거 아니야. 흙을 싫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하고 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연에서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내가 같은 아함가라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닐걸?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죠. 그래서 쌍둥이인데 다른 부모한테 어떻게 헤어져가지고 만났어. 그러면 쌍둥이도 엄청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도 뭐 어디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만의 좋아하고 싫고를 그냥 5대 5유 막 이런 내가 내 혀가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뭐 아니면 눈이 저런 색깔을 참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가 이거를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면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그 이면 안에 깔려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5개 푸르샤에서부터 전변에서 부띠, 아함가라, 사트바에서 오지근, 오작근, 오대로 넘어가서 잠깐만요.
이렇게 가는 게 전변으로 가는 거고, 얘를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붓띠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아음가라에서 예, 지성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음가라 수준은 감정을 분리를 못해요. 되게 감정적이야. 근데 이게 자기가 좋고 싫어함을 알아차리고 지성적으로 얘를 알려고 하는 순간 붓띠가 이제 불이 켜지면서 이 붓띠가 불이 켜지는데 계속 이 아음가라 수준을 보고 있잖아요.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탈을 못해. 얘가 광학식 렌즈처럼 갑자기 돌려서 뒤를 탁 봐. 그럼 갑자기 푸르샤가 보이네? 빛이 팍! 나는 푸르샤였잖아? 내가 왜? 그러면서 해탈을 하는 거야. 연극을 보는 것 같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나중에 돌려서. 다시 못한다. 리플레이 해볼게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탁 돌렸는데 빛이 확한 푸르샤가 나를 보고 어머 나 원래 푸르샤였네 하면서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그때서야. 근데 진짜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 수준에서 살짝 알아차림만 해도 엄청 편해요. 그게 거울이에요? 얘가 거울이기도 해요. 광학식 렌즈 같은 붓띠. 붓띠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못 알아차리고 계속 이 아음가라 수준에서 들락날락 이렇게. 그래서 순간 갑자기 얘가 뒤를 돌아서 뒤만 보면 되거든? 동면의 양면처럼 돌기만 하면 되거든? 그 거울을 돌렸더니 깨달음이 온 거예요? 바로 푸르샤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왜 프라이빗에서 이렇게 자꾸 가요? 안 가면 되잖아. 내 신경계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흐르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이렇게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 그냥 가는 원리이고 프라크리티는 툭 치기만 하면 바로 전변한다고 했잖아. 부글부글 언제든지 내가 손만 대 들어오기만 해. 자극이 탁 들어오는 순간 바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변이 다락 이루어지게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게 디폴트야. 인간 디폴트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90%의 인간이 이 형태로만 계속 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돌릴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관찰하고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자기 점검을 하면 이게 쉬워져요. 근데 이게 완전히 감각적으로 흘러버리고 나라는 거를 여기에서 완전히 몰입이 나는 그냥 그 감각이야. 눈, 코, 입이고 손, 발이고 막 이래. 이게 나라고 느끼면은 여기로 이제 못 가는 거죠. 거울이라는 게 되게 갑자기 확 와닿는 느낌? 거울도 그냥 이렇게 광학식 렌즈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빛은 이것만 보고 이 세상에 여기도 비출 수 있고 여기도 비출 수 있는 거야. 양쪽 다. 그래서 자기네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제일 그거를 그 화두로 삼아버려. 이번 주에는 얘가 화두대 하면서 엄청 고통이 오잖아요. 드디어 내 쌈스카라 에고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파헤친다 하면서 막
막 댕겨들어. 막 뭐가 와. 그러면 아싸! 아싸! 드디어 남편이랑도 뭔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냥 감정적으로 흐르지 말고 이런 거 배우면 그래서 좋은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도 우리 아들들도 오늘 아침에도 숟가락을 네가 갖고 왔네 내가 갖고 왔네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기운이 넘치는 게 엄청 그게 몸이 안 좋을수록 훨씬 심해요. 기운이 넘치고 에너지적이고 자기가 이게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에 크게 감정적으로 끄달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애 둘 다 한 명은 감기로 막 이렇게 막 코가 장난 아니고 한 명은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눈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둘이 이제 나온 거야. 그러더니 아휴 몸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는 수저 하나도 너무 네가 가져왔네 내가 가져왔네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둘째는 내가 수저를 가져왔다고 내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첫째는 내가 이 요구르트 내가 꺼내서 내가 먹었어로 둘이 알고 봤더니 둘이 다른 걸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 거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구나. 내가 여기 중재자의 역할로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거야. 얘는 숟가락 가지고 얘기한 거고, 얘는 요구르트를 네가 꺼냈네, 내가 꺼냈네 한 거였어.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그럼. 난 서로 다른 이거 걸로. 얘기하는데 난 계속 그 얘기하고 나 이거는 안 들어. 이거 맞아.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은 어렸을 때부터 지각 대장이었거든요. 계속 나는 그래서 자기는 하고 푸시업 하는 게 좋았다는 거야. 지각하고 나서 벌 받았는데 벌 받으면 그래서 지각을 나는 진짜 저쪽에 앉아있으면 저쪽에서 맨날 뛰어오는 그 애가 한 명 있었거든. 그게 우리 신랑이 될 줄 나 진짜 몰랐어. 나 엄청 싫어했거든요. 쟤는 진짜 뭐야. 진짜 개념이 없다면서 근데 또 나는 일이 1분 2초를 해야 되는 피부관리사를 했거든요. 피부관리사 마사지 시간 잘못 어기거나 팩 시간 잘못 옮기거나 사람 꼬이거나 이러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예약 시간 안 지키는 회원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민함이 되게 심해요. 그러면 한번 꼬이기 시작하나 그날 죽는 거거든요. 이제 개 거품 물고 밥도 못 먹고 끝날 때까지 일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한번 이게 꼬이면 그래서 시간에 엄청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늦었어, 좀. 근데 우리 아들 지퍼를 계속 잠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얘 늦었어, 지퍼 잠그자고 보내는데, 아니, 얘가 잠궈달래잖아, 그러면서 계속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 땡땡땡. 근데 이제 가고 나서 혼자 이제 생각해보면, 저 사람 시간에 별로 그게 없어요. 시간 별로 예민하지가 않아요. 나는 시간에 엄청 예민해. 이래 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해결이 됐어. 내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밖에서 찾지 않아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세상 이꼴 고야, 전변 이꼴 고야. 찌따부리띠 마음의 작용, 움직이는 걸 인도는 고라고 본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안정적이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안정적인 게 그래서 영원한 것이고 그게 행복이고 변하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하죠. 그래서 아사나도 됐다 안 됐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야. 어제 됐어.
갑자기 오늘 안 돼. 너무 싫어.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너무 싫어. 그러니까 연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싫어요. 그리고 매일 수련하면 할수록 더 싫더라고요. 근데 그게 프라크리티였어요. 그냥 변하는 거였어요. 원래였어.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집착하면 전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원리 본질을 아직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변하는 게 정상인데 원리 본질 그 안에 속성 자체 그 자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속성을 내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변하는 거죠. 그래 놓고 변하니까 열이 받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아사나 성취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체계 안에 그 틀 안에서 빈야사 호흡 어기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따라서 규칙에 맞게 끝까지 했느냐. 그리고 내 감정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고 중립에 있었느냐. 내가 기관이 드리시티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수련을 끝까지 마쳤느냐. 그걸로 성취를 했고 안 했고로 항상 가려고 노력을 해요. 자세가 되고 안 되고로 성취를 했네 안 했네로 생각하지 않게 철학을 하면서 점점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됐네까 맞지만 하지 포기가 아니에요. 절대 열렬하게 하지만 안 되면 인정해라. 그날은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구나. 세상의 기운과 세상의 중립에 있는 중력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구나. 약간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것에 되게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원은 돌리는 것이야. 푸루스야 영원한 존재로 돌리는 것. 고가 없어지는 거죠. 아시탄가 요가 8단계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것이다. 아시탄가 요가 8단계도 모르죠. 이 친구는 야마니야마에서부터 이게 있어요. 원래는 아시토라고 해서 8이라는 뜻이고 안가는 가지라는 뜻이어서 8단계예요. 아시탄가가. 그러니까 8단계 요가인 거죠. 그거를 요가 기초 과정 할 때 했었는데 그거 보내줘야 돼. 아시탄가 요가는 그래서 인생의 고를 돌리는 것이다. 뭐로? 행복으로. 이거 너무 좋지 않아? 행복으로 돌리는 거래요. 2시 딱 맞춰서 오 대박인데? 오 아니야 나 원래는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기서 책 설명하는 것까지 목표였는데 이것까지만 해주고 갈게요. 내가 2시 반에 상담 예약 있어요. 책을 팔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거를 이해하게 해줘요. 다시 읽어볼게요. 봐봐. 구별이 가능한 혹은 물리적 뚜렷한 비셰샤. 좀 이해가 되죠? 이거 듣고 얘기하니까 특징과 존재를 구성하는데 변형되어 개별자를 본체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구별할 수 없는 미묘한 좀 파고 들어가서 미묘하게 아까 분화돼서 들어가는 그게 아비셰샤. 이 요소들을 구분하여 밝혀내는 것이 상키야 25 전변 과정이다. 그 다음 세 개의 층의 구조를 지닌 수행과 짝을 이루는 아스탕가 요가 이렇게 돼 있네. 를 통해 모든 자연 혹은 프라크리티는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거기에다 밑줄 긋고 적어요. 다시 프라크리티로 환원된다. 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그는 자연의 구별 가능한 특징들을 흙, 물, 불, 공기, 에테르, 그러니까 쥐, 수, 화, 풍, 공 5가지 5조대 요소 5가지 행위력 행위기관 5가지 지각력 감각기관 인드리아 그리고 마음 마나스로 정의했다 라고 돼 있죠. 거기 그는에서부터 정의했다까지를 비셰샤 설명이에요. 비셰샤? 비셰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로에서 구별할 수 없는 특징들은 탐마뜨라, 미세요소, 5미세요소, 색성, 향, 미촉과 자만심, 아함가라로 정의돼요. 이러한 이 22개의 원리들은 마하트로 통합된다. 마하트는 붓띠예요. 붓띠. 아까 그 붓띠가 나중에 마하트가 된다고 했죠? 붓띠. 그런 다음 회체되어 자연 뿌라크리띠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구별할 수 없는 에서부터 지금 뿌라크리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까지가 아비셰샤예요. 어디서 구별할 수 없는 특징들은 에서부터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까지가 아비셰샤예요. 그러니까 16개의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비셰샤, 수행과 훈련으로 제어되고 그 다음에 이 6개의 구별할 수 없는 특징을 연구하여 반복 수련으로 제어된다. 여기가 이제 아비세샤. 그러니까 수행 훈련하고 그 다음에 경점 탐구를 해야지 제어가 된대요. 아비셰샤. 그 다음 읽어보면 자연 그러니까 프라크리티 근본 물질 마하트 지성 붓띠 마하트는 이거 이스바라 프라디라나 이게 이제 경점 탐구를 통해 그리고 이스바라 프라다나라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니까 자연 플라크티 거기에다 근본 물질이라고 적고 마하트에다가 지성이라고 적어요. 지성 그러니까 붓띠. 이게 이제 통찰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별적 지성에서 우주적 지성으로 가려면 경전 탐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신성의 헌신, 더 큰 존재에 내맡기고 내 존재를 넓히는 것이 근본 원질로 환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과 훈련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만으로는 안 된다. 경전 탐구 해야 된다라고 여기에 진짜 이 요가 수트라에 나와 있잖아요. 요가 수트라에.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이 순간 존재를 형성하는 구나, 그 쓰리구나 모든 동요들이 끝나고 자연에 대한 지배,
이게 뭐야? 프라크리티자야가 시작된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산스크리트요. 이거 알려줄게요. 알아가지고. 프라크리티의 이 완전한 침묵에서 결코 지지 않는 태양처럼 참자, 푸르시아 독전, 비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원해서 얘가 부띠가 이렇게 보는 순간 이제 나는 푸르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해탈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두 번째 단락에 수행자의 수준에 맞는 찾았어요? 수행자의 수준에 맞는 이러한 단계별 수행에 의해 모든 수행자들은 이르든 늦든 시간은 내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해 줬죠. 여기도 나와 있죠. 이르든 늦든 티브라 삼베가 사다나, 이게 맹렬하고 명민한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밑에다 적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 선생님은 이거를 강력한 내적 동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행하는 수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강력한 내적 동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행하는 수련.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없으면은 뭔가 어떤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운동하는 거지. 그것도 좋죠. 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성장으로 가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헌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하죠. 내가 요가를 좋아한다는 건 요가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헌신 없이 그냥 그 겉으로 보는 화려함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랑을 하면 넌 날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았어. 내 겉모습은 좋아한 거야? 이렇게. 내 육체만 좋아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려운 자세만 나오면 자꾸 그러지 말라고. 어려운 자세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요가는 그래서 쉽지 않게 진짜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요가 쉽게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계속 어렵다는 얘기 남발하시는데 요가는 원래 어렵게 만들어놨어. 왜냐면 그 정신적으로 깨닫고 해탈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놨겠어요. 육체적으로 안에서 엄청 자기가 고뇌하고 부글거리고 이런 거 없이 과연 보냐고요,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아픈 친구들 보면 엄청 성숙하지 않아요? 뭔가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득도한 것 같은 느낌이, 너는 어른이니?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고통이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해? 고통을 만들어 놨다고, 요가에. 그래서 안 아프려 하지 말라고. 언제 안 아파요? 언제 안 힘들어요? 왜 계속 힘들어요? 왜 더 힘들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 이거지. 근데 일반 철학을 안 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너가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 건데, 육체로만 파고들면 당연히 튕겨도 나가죠. 아프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또 내려오면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오면 중간 부분에 수행자의 마음과 지성 그리고 나 혹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순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만 그는 요가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적어요. 자기의 아상을 바로 지울 수 있는 사람. 이라고 적어요. 여기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아상이 뭘까요? 상? 자기가 만들어낸 상. 아상. 상. 어떤 형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기만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만의 세상. 전변. 암가라. 그 아상이라는 게 그 불교에서 나오는 건가? 이상도 아니고. 찾아보자. 구글에 한번 찍어볼까? 찍어봐요. 구글 안 들어가요? 내 핸드폰, 여기 있구나. 네이버 하시는구나. 나는 구글에요. 아우, 다리야. 아우, 야, 진짜 다리를 한 번도 안 폈네. 나 2시간 동안 그냥 막 했구나. 미안.